국내에서 한국 음식의 수요는 해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유튜브에서는 외국 먹방 유튜버들이 한국 음식을 다루는 횟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떡볶이입니다.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떡볶이만의 독특한 소스 맛에 중독된 외국인들이 속속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떡볶이의 메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떡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떡의 쫀득쫀득한 특유의 식감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껌처럼 달라붙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래 씹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 어느 타이밍에 목으로 넘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한국 디저트는 먹을 게 딱히 없다는 악평까지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떡의 매력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찜질방의 열렬한 팬이자 영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을 찍은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한국에 올 때마다 찹쌀떡을 입에 달고 산다고 말할 정도로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쫄깃쫄깃하고 달달한 맛에 푹 빠져 옥수수 수염차와 함께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그리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말고도 한국의 떡 사랑에 앞장서는 외국인이 있었으니 바로 할리우드 여배우 헤더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부기 나이트, 행오버, 오스틴 파워 등의 영화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그녀는 미국 PBS 방송에서 제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김치연대기의 패널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지식도 한국 음식을 딱히 먹어본 적도 없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국식 떡을 맛보고 흠뻑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떡집 사장님 앞에서 떡을 오물오물 먹는 그녀의 모습은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그녀는 한국의 떡에 대해 아이들이 먹어도 될 정도로 맛이 순하고 부담 없는 데다 영양도 듬뿍 들어있다며 마치 한국 떡 홍보대사라도 된 듯한 멘트를 날렸는데요. 덕분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떡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떡 먹방 영상을 본 미국인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한국 떡이 너무 그립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쫀득거리는 맛이라니 기대된다, 먹어보고 싶다와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죠. 하지만 정작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식 열풍의 바람을 타고 수많은 한식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유독 떡 브랜드들은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떡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떡은 특성상 경화와 변질로 유통기한이 짧아 효율적 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일 주문, 밤샘 생산, 당일 배송 등의 방법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서는 배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떡이 쉬지 않게 냉장하게 되면 떡이 굳어버려 본연의 맛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떡 자체를 수출한다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떡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배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고심했는데요. 그중 한 업체가 한국 찹쌀떡의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찹쌀떡이 현재 미국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찹쌀떡이라고 하면 찹쌀로 만든 떡 안에 단팥소를 넣은 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찹쌀떡집은 떡에 넣는 소를 단팥으로 한정 짓지 않고 망고, 블루베리, 딸기, 사과 등 미국 현지에서 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기다가 떡 자체에 천연 색소를 이용하여 색까지 넣어주고 콩가루에 낯선 외국인들에게도 먹힐 콩가루 찹쌀떡도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떡집은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매장 개점 시간이 겨우 40분이 지난 시점에서 4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줄이 만들어졌는데요. 한 네티즌은 본인의 SNS에 매장 개점 시간 40분밖에 안 돼서 안심하고 갔는데 5시간 걸려서야 떡을 살 수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한 사람당 제한이 있어서 많이 사지 못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찹쌀떡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었죠. 이외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해당 떡집을 방문해 겨우겨우 떡을 구매한 다음 영상을 찍으면서 찹쌀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찹쌀 잘 모르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나 이 생소한 식감은 마음이 평화로워질 정도입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 떡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해당 떡집의 직원은 만드는 과정은 현대적으로 기계화되었지만 순서나 방식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떡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한 푸드 스타트업이 한국의 찹쌀떡을 미국식으로 내놓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벌써 미국 전역의 12,000여 개 매장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월마트, 크루거, 홀푸드마켓, 세이프웨이 같은 슈퍼마켓 체인에 당당히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쫄깃한 찹쌀떡 안에 아이스크림을 듬뿍 넣은 비주얼로 한국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찹쌀 아이스크림을 생각나게 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지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음식입니다. 아예 아이스크림만 담아둔 전용 바를 설치한 매장들도 있다 보니 원하는 맛을 원하는 만큼 담아서 살 수가 있는데요. 한 개당 하나로 2,000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앙증맞은 찹쌀떡 비주얼 덕분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좋아하는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찹쌀떡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골치 아픈 문제도 생겨났는데요.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찹쌀떡 인기에 편승해서 찹쌀떡이라는 단어를 무시하고 일본어인 모찌라는 단어로 통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찹쌀떡은 모찌가 원조라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정작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니 한국이 더 앞선 시기에 떡을 만들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일본의 주장이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떡의 시초는 7세기 말경에 당나라가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학자들이 당나라에서 당시 유행하던 당과자를 들여와서 일본의 화과자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화과자란 센베이, 양갱, 모나카, 모찌 등을 전부 화과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서양에서 디저트로 통용해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의 떡을 만들어 먹는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인 상고시대의 유물 중에 말린 쌀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돌판과 쌀가루를 이용해 떡을 찌는 데 사용되는 시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떡에 대한 시조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떡은 시루라는 유물로 미루어 보아 시루떡이 먼저였을 것이고 이후 이 시루떡을 이용해 반죽을 쳐서 만드는 인절미나 절편 등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떡이 처음 나온 시기를 추론해보자면 중국 측 역사 기록의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4,500년경의 기록에 시루떡을 떡매로 쳐서 쫄깃하게 만든 다음 콩가루를 묻힌 떡, 즉 인절미가 등장합니다. 이걸로 보아 인절미의 원형이 되는 백설기나 시루떡은 그보다 더 이전인 적어도 기원전 5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역사적 사실로는 떡의 전파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봐야 하는 것이죠. 뭔가 좋아 보이는 문화가 있으면 전부 본인들이 먼저라고 우기는 일본이 현재 미국에서도 떡의 원조는 본인들이라고 우기고 문화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문화 왜곡을 한 사례는 한둘이 아닌데요. 최근 SNS에서는 일부 일본인들이 김치볶음밥이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많은 국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죠. 이 일본 네티즌은 차마 김치만큼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 우기기 어려웠던지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치를 볶을 생각을 한 것은 일본인이 처음이라며 김치볶음밥은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의 문화가 내세울 게 없으면 남의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저급한 우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식문화는 점점 해외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찹쌀떡을 비롯한 한국의 간식들이 한류를 타고 더욱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